자, 오늘은 1-3 등가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원리. 자, 등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성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력을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관성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관성력을 뭐 inertial force 또는 뭐 fictitious forc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상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가상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없는 힘인데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왜 가상의 힘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모든 힘은 전부 다 그 힘을 작용하는 주체, 힘이 생겨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경우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되는 거고, 장력은 뭐 줄이고, 그 다음에 탄성력 같은 경우는 용수철이고, 이렇게 모든 힘은 그 힘을 나타내는 물체가 있는 거죠. 있는데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의 원인이 되는 물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 관성력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물리학자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관성력은 왜 나타났느냐 하면, 자, 예를 들면 버스라고 합시다. 버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의 손잡이가 가고 있는 버스의 손잡이가 지금 이렇게 어떤 각도 세타를 이루면서 정지했다라고 합시다. 이 손잡이가. 그러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 A, 그 다음에 바깥에 보고 있는 사람 B,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버스와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A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A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죠? A 관점에서 이 손잡이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A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보니까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면서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상태가 정지죠. 같이 가니까 관찰자 A와 손잡이와 버스는 모두 다 같은 속도 V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같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A가 보면은 손잡이는 정지해 있죠. 그럼 자, 정지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뉴턴 운동 법칙에서 어떻습니까? 정지 상태면 어떻죠? 정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죠? 그렇죠. 모든 힘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모든 힘의 합이 0이면 정지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모든 힘이 0인 경우는 정지나 등속도 운동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지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모든 힘은 0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참인 거죠. 언제나. 자, 그래서 힘이 합이 0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A가 볼 때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줄이 팽팽하게 늘어나 있으니까 장력 T가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W가 있죠. 그렇죠? 두 힘이 있죠. 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죠? 그 다음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손잡이에는 분명히 아랫방향으로 수직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W와 줄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줄을 따라서 작용하는 이 장력 T라고 하는 두 힘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정지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힘의 분해에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방향의 힘,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힘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tx 성분, ty 성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평행사 변형만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요게 막곡지각으로 억각으로 여기 세타네요. 그죠? 여기 세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세타고 여기 세타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t 코사인 세타네. 그죠? y는 t 코사인 세타고 이거는 t 사인 세타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정지해 있어요. 그럼 합력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 같겠죠. 두 개가 평행이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은 t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중력 W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상쇄돼요. 그럼 이제 남는 힘이 결국 뭐냐면 tx 성분 요거 하나 남죠. 요거 하는데 이거는 결코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세타가 0이 아니니까. 만약에 세타가 0이면 0이 되겠죠. 근데 분명히 0은 아니죠. 왜냐? 세타가 0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이건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그마 f 이거의 크기가 뭐냐면 t 사인 세타로서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분명히 정지했는데 A가 보기에 정지해 있는데 힘의 합은 0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F는 MA 이게 참인가? F는 MA가 맞는가 하는 거죠. F는 MA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분명히 F는 MA가 0이라는 얘기는 힘의 합이 0이면은 가속도 A가 0이고 가속도 A가 0이면은 물체는 정지해 있다라는 거죠. A가 0이기 때문에 정지했기 때문에 A가 0인 거고 A가 0이면은 F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0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는 MA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지금 가속도 운동하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게 버스가 이렇게 세타라고 하는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는 사실은 운동인데 무슨 운동이냐면 사실은 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는 그 가속도 운동을 하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관찰자의 경우와 같이 이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 F는 MA가 안 맞는 거죠. 결국. 그죠?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F는 MA가 적용 범위가 결국 축소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찰자한테 F는 MA를 성립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래서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이 뒤쪽 방향으로 t 코사인 세타와 똑같은 어떤 힘 F가 작용한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평 방향의 힘 두 개도 이제 두 개가 같아서 결국에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만들 수 있죠. 성립시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버스가 운동하는 가속도의 방향, 버스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어떤 힘 F를 생각해서 힘을 상쇄시켜서 합력을 0으로 만들어서 결국 F는 MA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F는 MA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한 이 가상의 힘. 왜 가상이냐? 그러면 이 버스 손잡이를 지금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냐? 힘의 크기가 이렇다고 한다면 좋다. 그러면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 힘의 주체는 무엇이냐? 무엇이 이 손잡이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느냐? 라고 물으면 말을 못한다는 거죠. 힘의 주체를 이야기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상의 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원인은 바로 F는 MA를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이 F는 MA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식이죠.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식 하나. 다 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살려야 된다라고 할 때 물리학자들이 다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식은 바로 F는 MA죠. 그래서 이 심플하고 아름다운 이 식 F는 MA를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관성력이라고 하는 조금은 어색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힘 개념을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관성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제 B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B의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죠. 버스하고 손잡이가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로 있는데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장력, 중력 똑같죠? 그 다음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다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합력은 뭐죠? 자, 합력, 장력, 중력, 합력 해볼까요? 그러면 합력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합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력이에요. 이 합력은 분명히 0이 아닌 거죠. 그럼 이 힘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합력이 0이 아니니까 얘는 결국 A라는 가속도로 운동한다. A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구해보면 되겠죠. A는. 그래서 이 A라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지금 B가 볼 때는 버스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왜? T와 W의 합력 요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F는 MA가 맞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B에서 볼 때는 F는 MA는 잘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보통 관성계라고 얘기하죠. 정지해 있는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관성계. 그런데 비관성계, 즉 뭡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는, 버스와 같이 가속도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 속에 있는 관찰자를 우리는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라고 말해요. 그런 물체를 갖다 우리는 비관성계라고 말하고, 그 안에 있는 관찰자,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에게 뉴턴 운동 법칙 F는 MA가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주는 힘이 바로 관성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는데, 자, 관찰자 A,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용철이 늘어나 있죠? 그럼 용철이 이렇게 해서 힘 탄성력을 작용하겠죠. F라고 하는 탄성력. 이 힘이 작용하는 게 늘어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돌리면은 당연히 늘어나 있겠죠. 정지했을 때는 여기가 오므라들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얘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B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왜 얘가 늘어나 있는 상태로 원을 따라 돌고 있느냐? 원을 따라 돈다? 그럼 뭐예요? 구심력을 생각해야겠죠. 원운동, 모든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는 구심력이라 했으니까 구심력. 그래서 구심력, 이거는 뭐다? 탄성력이죠.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물체가 질량이 M인 이 어떤 물체가 지금 원운동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탄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A 입장이 돼본다는 거죠. A 입장에서 보면 뭐냐? 정지예요, 정지. B 입장에서는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심력을 생각했던 거고, 그 구심력이 탄성력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런데 만약에 A 입장이 돼보면 어떠냐? A 입장이 돼보면 정지인 거예요, 정지. 정지면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모든 힘의 합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A 입장에서 보니까 늘어나서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냥. 늘어나 정지해 있으니까 탄성력은 있는 거예요. 탄성력이 있는데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물체가 딸려와야 되는 거예요. 용철 탄성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늘어나서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A 입장에서 보면 반대 방향으로 뭔가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 힘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원의 중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힘이 바로 뭐다? 관성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원운동을 하는 물체일 경우니까 이 힘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력의 일종인데 특별히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 알겠죠?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원판처럼 원판 위에서처럼 가속도 운동은 가속도 운동인데 어떤 가속도 운동? 원운동이라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위에 있는 어떤 물체들이 받는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힘을 갖다가 원심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원심력이라는 관성력. 원심력을 아무 때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운동을 하는 물체 속에 있는 관성력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를 묻는다. 1번 작용 반작용이다. 2번 힘의 평형이다.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질문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를 물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딱 판명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걸 잘 모르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한 사람은 이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작용 반작용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왜 그러냐? 자, 왜 우리가 이게 여기서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는 건 맞아요. 원심력과 구심력은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알겠죠? 그럼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작용 반작용이냐? 아니죠. 작용 반작용 뭐죠? 서로 다른 작용점이라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걸리는 거죠. 그럼 힘의 평형이냐?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힘의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네. 그럼 힘의 평형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힘의 평형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작반 아닙니다. 힘의 평형?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도 아니고 힘의 평형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 힘의 평형이 아니냐? 자, 원심력은 A가 관찰자 A가 볼 때 나타나는 힘이 원심력이에요. 구심력은 바깥에 있는 관찰자 B가 볼 때 나타나는 힘이 구심력이에요. 자, 이제 뭔가 감이 옵니까? 그렇죠. 구심력, 원심력은 각각의 관찰자가 각각 볼 수 있는 한 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B한테는 구심력밖에 안 보이고, 왜? 원운동하니까. A한테는 물체가 원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죠. 정지해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홍철이 늘어난 상태로 정지해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끌어당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바로 원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A한테는 원심력, B한테는 구심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나타나는 힘이에요. 동시에 나타나야지 작용 반작용이든 힘의 평형이 된다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용 반작용도 아니고 힘의 평형 관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관찰자가 하나씩 관찰하는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동시에 구심력, 원심력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개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심력이라는 관성력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등가 원리는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 가정이죠.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정 두 가지가 있었죠. 뭐죠? 상대성 원리, 광속불변의 원리 두 가지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기본 대전제였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어 나간 거죠. 언제 기회가 있으면 쌤하고 특수상대성 이론도 공부를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마찬가지로 특수상대성 이론 말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건 뭡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운동을 갖다 제한했죠. 어떻게? 등속도 운동만 제한을 한 거죠.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그 제한을 풀어버리고 모든 운동. 자, 우리가 운동은 종류 두 가지라 했죠. 운동은 뭐요? 등속도. 그다음 뭐죠? 등가속도가 아니라 가속도. 그냥 등속도 운동 아니면 가속도 운동이라 했죠. 그죠? 근데 이거하고 관련된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 운동까지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장 넓게 확장한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후 10년 후에 1915년에 발표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수식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수학적으로도 그래서 좀 정량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 기본 취지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일단 등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등가 원리는 그겁니다. 자, 뭐 로켓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로켓 안에 물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가속도 A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 A로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쌤이 그렇게 했구나. 여기서 그러면 이 힘의 크기, 이 힘의 관성력의 크기 F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안 했네. F는 결국 뭐냐면 질량 곱하기 뭐야? 그 가속도 운동을 하는 개의 가속도 L을 곱하면 돼. 그리고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관성력은. 알겠죠?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의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죠. 뭐가? 관성력의 방향이. 그리고 크기는 질량만 곱해주면 돼요. 관성력의 크기를 아는 건 어렵잖아요.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면 돼 그냥.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로켓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위쪽으로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질량의 M이 물체가 타고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관성력은 뭐냐? 이 물체가 받는 관성력은 밑으로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크기 A를 곱한 거. 이게 관성력이에요. 가속도 방향과 반대입니다. 가속 방향과 반대지 방향과 반대지 속도 방향과 반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기준은 가속도 방향입니다. 위로 움직인다 해서 아래쪽 방향이 아니고 위쪽 방향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이라는 거죠. A와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MA라고 하는 관성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원래 받고 있는 중력 mg가 있죠. mg,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로켓이 위로 가속되면은 이 사람은 W 다시라고 하는 겉보기 중력을 느끼는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중력 mg에다가 플러스 ma라고 하는 관성력이 더해지는 거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경험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처음에 1층에서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1층에서 위로 올라갈 때 처음에 출발할 때 당연히 순간 가속도는 A 위쪽이죠. 위로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A가 위쪽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관성력은 MA고 내가 받고 있는 중력 mg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워지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정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와가지고 이제 내가 10층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10층에 도달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속력은 여전히 위쪽이지만 속력이 줄어드는 거죠. 올라가면서 줄어드니까 가속도는 아래 방향인 거죠. 그죠? 가속도가 아래쪽에.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올라가지만 아래쪽이야. 가속도가 아래쪽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 아래쪽이면 관성력은 항상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라 했으니까 A라고 하는 관성력을 위로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밑으로 받는 중력 mg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W 다시가 mg-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켓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뭐 로켓이 사실 위에 출발할 때 막 이렇게 이게 이 가속도 A가 뭐 3G, 5G 뭐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뭡니까?
중력 가속도 위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의 5배 돼버리면 관성력이 5배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중력 mg에다가 5g 5mg 되면 어떻게 됩니까? 6mg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이 6mg라고 하는 엄청난 이 힘을 갖다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뼈들이 뭐 아주 엄청난 하중을 받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전에 이런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켓 안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로켓 안에 그냥 정지해 있다. 로켓 안에 창문이 없다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우주 공간 어디서 지금 날고 있는데 얘가 어느 순간 가속 운동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지금 우주 공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 A로 운동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관성력이 나타나가지고 얘는 어떻게 되겠죠? 이제는 중력은 없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A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쪽으로 질량 MA만큼 MA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겠죠. 힘을 느끼겠죠. 관성력을.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앞쪽으로.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A라는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V가 0, A도 0, 모두가 0인 거고, 이 밑에 어떤 행성이 나타나가지고 이 행성에 의해서 중력 MA가 작용한 건지, 나는 정지해 있고 밑에 어떤 행성체가 나타나가지고 만유인력이 작용해서 MA라고 하는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한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얘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여서 이렇게 관성력이 나타난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 얘가 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관성력이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었다라고 생각해도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등가 뭐가 같다는 거야? 무슨 값이 같다는 거야? 관성력의 값과 중력 값이 같다라고 해도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똑같다라고 보면 된다. 결국 뭐라는 거죠? 모든 관찰자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는 정지해 있고 자기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모든 관찰자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게 상대성 원리잖아요. 첫 번째 원리. 그렇죠? 모든 관찰자는 자기는 다 정지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관찰자가 자기가 다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해서 물리 현상들을 설명하고 할 경우에 그것들이 다 모두에게 다 똑같이 물리 법칙이 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등속도 운동만이 아니라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도 모든 관찰자는 자신은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때 추가된 중력을 생각하면 모든 관찰자는 다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등가 원리라는 거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등가 원리를 적용했을 때 과연 어떤 물리적인 값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